네, 안녕하세요. 멋진 남자 연구소 생슈의 이상입니다. 네, 요즘 제가 시카고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굉장히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시카고 한인 이민 역사의 산 증인, 그리고 시카고 영화계의 산 증인이신 콜롬비아 대학 영화과 손만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교수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카고 영화계에 거의 50년 산 역사시란 말이에요. 걸어다니는 이제 역사책. 네, 근데 처음에 어떻게 영화 쪽을, 이제 영화 감독을 꿈꾸셨는지 참 궁금해요. 우선 영화 감독이라기보다 네네. 우선 영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죠. 어려서부터. 네네. 우리 아버지가 이제 6살 때 극장을 데려가서 봤는데 이제 그 관중석에 다 불이 나가고 스크린에 이제 이 영화가 이제 비친 거지. 그 당시에는 기차가 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6살 때 이야,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영화구나.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매력을 느끼게 된 거죠. 아, 그러시구나. 근데 우리 보통 영화 하면은 헐리우드 떠올리잖아요. 근데 왜 헐리우드로 안 가시고 시카고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저기 유혹도 많았어요. 뭐 친구들이나 또 무슨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 왜 오라고, 시장이 크고 더 많이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오라고. 근데 개척 정신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걸 많이 추구하고 있어요. 남이 안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카고가 그 불모지 할리우드에 비해서, 하지만은 본래 영화의 발상지는 시카고였어요. 아, 그래요? 본래. 그래서 찰리 차플린도 여기 와서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날씨가 안 좋으니까 가고. 날씨가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1915년대 찰리 차플린이 여기서 살면서 영화를 이제 했는데 일주일에 1,250불 벌었어요. 아, 그 그 당시에. 예. 그러면 지금 돈으로 하면? 지금 집 한 채 값이죠. 살 수 있는 돈이죠. 예. 시카고 한인 역사 50년의 역사를 담아내셨잖아요. 이거를 꾸준히 조금씩 이제 영상으로 남기셨던 거를 이번에 다큐멘터리화해서 만드셨는데 굉장히 많은 진짜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중에서 혹시 기억 남는 게 좀 있으실까요? 학교 다닐 때 어사인멘트를 줘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한국 사람에 대한 그런 것을 써오라고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가보니까 아무 자료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많이 그 자료가 있고 충분히 있는데 우리 한국에 대한 건 너무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 그런 게 참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영상으로 이 쓰셨구나. 영상, 그래서 영상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 이제 문화 예술 활동하는 네네네. 그 모습, 그것을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가볍게 남기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이 우리 자자손손 이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게다가 또 이런 지금까지의 또 역사와 기록들과 자료들을 또 어디 한국에다가 기증을 하셨다면서요. 박물관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좀 잠깐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거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장비가 많이 이렇게 이제 늘게 되고 엄청 많으셨죠. 정말. 예. 그래서 그때 욕심이 나도 시카고에다 영화 박물관 한번 차려야 되겠다. 네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네. 한국에서 이제 이 손성목 씨라는 분이 네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신문 기사에는 안성기 씨죠, 배우. 예, 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장비를 내가 기증을 하겠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 보는 게 한 1,000여 점 돼요. 카메라, 무슨 녹음기, 무슨 트라이포드, 그 외에 렌스 같은 것도 쓰는 필터, 조명 이런 거 다 해서. 네, 그런데 이게 액수로 따져도 엄청나겠네요. 수십만 불 되죠. 예, 수십만 불. 그럼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연세를 여쭤봐도 될까요? 올해 혹시 80. 와 80. 와 80세십니다. 근데 요즘에 100세 시대잖아요. 네. 앞으로의 계획이 아주 그냥 또 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계획은 있으세요? 정말 많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이제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나는 120살까지 살아야 된다. 네, 그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네. 이제는 정말 이제 80이 돼서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아카데미 상 받으러 가야 되겠다. 네, 각오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아니 우리 손 교수님은 정말 어떤 그런 활동하시는 모습이 정말 청년 같으세요. 이렇게 또 왕성한 또 활동을 하시는 데에 뒷받침을 또 해주시기가 사실 이게 여자로서 쉽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모님을 또 어떻게 만나셨는지 또 그동안에 또 이제 어떤 러브 스토리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와이프는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알게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저 무남동녀 외딸이고 나는 무녀동남 외아들. 그래서 이제 근데 사귀다 보니까 이제 네네. 그때 뭐 우리 저 아내가 이제 유태인계거든요. 네, 한국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다음에 한 2년 이제 사귀다가 이제 결국 이제 결혼을 이제 했는데 어떻게 집에서 그걸 하신 거예요? 반대를 해서 시청에 가가지고 정시에 법적으로만 이제 신고를 하고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쫓겨났어요. 아내가 네. 누가 보기에는 내가 상당히 부잣집 아들같이 그 당시에는 얼굴도 하얗고 젊으니까 멋지잖아요. 근데 정말 아주 내가 무지무지하게 가난했어요. 이런. 가난해가지고 졸업할 때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내가 감자를 삶아서 3주를 먹었어요. 감자만. 아이고. 감자만. 네.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내가 하는 거에서 절대 반대를 안 해요. 정말요? 자기 마음속으로는 반대하지만은 열대 그건 여기 서포트 해줘. 그러니까 너무 잘 만나신 것 같다. 예. 네네네. 그렇게 그런 아내분의 그런 이런 후원 서포트가 없었으면은 여기까지 교수님이 사실 진짜 오시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참 그거는 제가 고맙게 네. 생각하고 평생 잘 모셔야죠. 근데 이거는 또 교수님이 멋진 남자셨기 때문에 사모님이 또 이렇게 뿅 반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멋진 남자란 어떤 남자일까 궁금해요. 정의를 좀 한번 내려주세요. 멋진. 우선 내가 지키지 않는 약속은 누구한테 하지 말라. 예? 그게 이제 하나고 네. 또 하나는 남의 의견을 존중해줘라.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긴 뭐냐면은 누구나 다 꿈과 비전을 갖고 사는데 네.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말고 끝까지 하라.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참 훌륭한 남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예. 역시나 약속, 존중 그리고 예. 꿈을 향해 달려가는 예, 그 모습. 비전. 예. 역시 예. 우리 교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멋진 남자. 네네. 이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고 그 영화에 대한 그 꿈 갖고 또 무슨 조언이나 뭐가 필요하면은 네네. 아무 때나 연락 주시면 제가 기꺼이 감사합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후학 양성을 위해서 예. 우리 영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여기 밑에 연락처를 제가 이제 이메일을 예. 놓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손만승 교수님 아카데미상 받으실 때까지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예. 생쇼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생쇼 화이팅! 멋진 남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했어요. 네.